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오늘은 벡터의 외적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벡터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고등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평면좌표에서만 우리가 주로 함수를 우리가 얘기를 했고, 또 물론 이제 공간좌표에서 우리가 벡터 후반전에서 고등과정에서도 공간좌표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대학 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간상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미분, 적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벡터의 외적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고등과정에서 처음 들어본 적이 없는, 대학 미적분학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오늘 학습 내용을 잘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수값이랍니다. 반면에 벡터의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값이 아니라 벡터의 외적이라는 것은 외적 자체가 하나의 벡터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벡터의 외적의 정의가 어떻게 되고 또 이 외적의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짝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그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이 벡터에 우리가 외적이라는 건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이놈 자체가 벡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벡터의 내적은 실수값이었는데, 반면에서 벡터의 외적은 외적 자체가 또 다른 벡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벡터의 외적의 정의가 뭐냐면 이런 정의랍니다. 자, 벡터의 외적이라 하는 것은, 자, 여기에 U벡터가 있고, 자, 이렇게 U벡터가 있고, 이렇게 V벡터가 있을 때에, 이 공간에서, 자, 벡터의 외적은 공간에서만 얘기할 수 있답니다. 이 공간에서 이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 U벡터에도 수직이고, V벡터에도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수직인 벡터 중에서 이 U벡터, V벡터의 U벡터, V벡터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평행사변형. 자, 다시 한번. 요 U벡터, V벡터로 만들어지는 요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평행사변형의 이 면적에 해당되는 이 면적만큼을 이 벡터의 뭐로 하는, 크기로 하는. 그러니까 이 외적 벡터의 크기는 U벡터, V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이면서 이 만들어지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을 크기로 하는 벡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외적 방향의 단위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요 M벡터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U벡터, V벡터의 이 외적 벡터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S만큼 되는 M벡터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예, 그런데 결국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 삼각형 넓이의 2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요놈 곱하기 요놈 곱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평행사변의 넓이가 된다고 우리가 이해하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요 말이 지금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에다가 요 사이각의 사인값을 곱한 것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요놈이 지금 바로 S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벡터의 수직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에다가 그 크기를 곱해준 것이 요렇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는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이면서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을 크기로 하는 우리가 벡터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버리면 U벡터, V벡터의 외적 벡터의 크기는 항상 평행사변형의 넓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벡터의 외적 방향을 우리가 알아볼 때는 오른손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에 요놈이 지금 U벡터고 저쪽에 손목에 해당되는 게 V벡터랍니다. 그리고 이 손가락 방향이 이 외적이 가리키는 벡터의 외적의 방향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벡터는
방향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것은 U벡터, V벡터의 외적 방향은 항상 이 손가락에 U벡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손목에 V벡터가 있고 이 엄지의 방향이 외적의 방향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자 U벡터 성분이 U1, U2, U3이고 V벡터 성분이 V1, V2, V3이랄 때에 요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면서 그 벡터의 크기가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는 이 외적 벡터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들이 거기 선생님이 행렬식을 우리가 적어놨는데 그 말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을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U벡터 성분을 U1, U2, U3이라 쓰고 다시 이 U1, U2를 한 번 더 써준답니다. V벡터 성분이 V1, V2, V3을 했으면 여기다가 V1, V2라고 한 번 더 적어준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외적 벡터의 성분을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찾아가냐면 자, 이 외적 벡터의 X 성분은 여기 두 벡터의 X 성분을 제외한 그죠? Y하고 Z 성분하고 행렬식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요놈 곱한 데서 요놈 곱한을 뺀 값이 우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우리가 A1이라 한다 그러면 A1을 여기서 만들어진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X 성분이고 외적에 그 다음 다시 요렇게 곱한 데서 요렇게 곱한 거 뺀 것을 우리가 외적의 Y 성분 그리고 나서 요렇게 곱한 값을 요렇게 곱한 걸 뺀 값을 우리가 외적의 Z 성분으로 가져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놈에서 나온 게 A1이고 요놈에서 나온 게 A2고 요놈에서 나온 게 A3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요걸 가만히 보면 X 성분을 구할 때는 YZ 가지고 행렬식을 했고 Y 성분을 구할 때는 ZX 가지고 무슨 말이겠죠? 행렬식에서 구했고 외적의 Z 성분은 XY 가지고 만든 행렬식에서 우리가 Z 성분이 만들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밑에 여러분들이 예제 1번을 가지고서 선생님이 요 외적 벡터 구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U벡터 성분이 나와 있는데, 자, U벡터 성분이 그럼 보니까 2,1,1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럼 여기다 2하고 1을 한 번 더 적어준답니다. V벡터 성분이 지금 마이너스 4,3,1 마이너스 4,3,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4하고 3을 한 번 더 적어준답니다. 자, 그러면 U벡터와 V벡터의 외적 벡터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라고 하면 그 순서를 이렇게 YZ 가지고 행렬식, ZX 가지고 행렬식, XY 가지고 행렬식 이렇게 해준답니다. 그러면 YZ가 행렬식 한 것이 1에서 3을 뺐으니까 요놈이 마이너스인데 요놈이 X성분. 그쵸? 그 다음 ZX 가지고 행렬식 하면 마이너스 4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6인데 요놈이 외적의 Y성분. 그 다음 XY 가지고 행렬식 하면 6에서 마이너스 4를 뺐으니까 요놈이 10인데 요놈이 외적의 Z성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놈을 문제와 같은 틀로 고쳐버리면 자, Y, I, Z 그쵸? 이렇게 10K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외적 벡터의 반대쪽에 있는 벡터가 있겠죠? 요 크기가 동일한 반대쪽에 있는 벡터를 우리가 적으라 그러면 우리는 요놈은 마이너스 U벡터 곱하기 V벡터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벡터는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외적 벡터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반대쪽에 있는 이런 벡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 V벡터 곱하기 U벡터의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V하고 U를 바꾸게 되면 U벡터, V벡터 외적의 무슨 벡터다? 그쵸. 부호가 반대인 벡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놈의 부호를 바꾸어 버리면 2i 플러스 6j 마이너스 10k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공식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세 번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놈 보니까 삼각형 PQR의 넓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요놈 P, 요놈 Q, 자, 요놈 R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고등 과정에서는 요 삼각형 PQR의 넓이를 고등 과정에서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원래 우리가 공부하기를 요 PQ의 벡터하고 PR의 벡터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고등 과정에서는 2분의 1 루트에다가 요 PQ 벡터의 그죠? PQ 벡터의 크기의 제곱 그리고 PR 벡터의 크기의 제곱에서 PQ 벡터하고 PR 벡터의 내적의 전체 제곱이라고 공부를 했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고등 과정에서 공부한 내용이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서는 우리가 요 PQR의 넓이를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겠지만은 요 벡터와 요 벡터의 외적 벡터는 요렇게 만들어지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바로 외적 벡터의 크기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이 전체 평행사변의 넓이의 절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PQ 벡터하고 PR 벡터의 외적 벡터의 크기가 바로 이 평행사변의 넓이기 때문에 그놈의 절반을 잡아주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서는 이제 외적 벡터의 크기의 반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고 바로 이렇게 하고 요 내용을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이렇게 했지만 대학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와 같은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예제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2번하고 3번이 나와 있는데 2번, 3번을 선생님이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자, PQR로 이루어지는 자,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구해보라. 자,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자, P도 있고 여기에 Q도 있고 여기 R도 있는데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은 우리가 평면에 포함되는 두 벡터 평면에 포함되는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 평면에 포함되는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이면 이 벡터는 평면의 수직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평면에 포함되는 두 직선의 동시에 수직이면 이놈은 평면의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공간도용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PQ 벡터하고 PR 벡터의 뭘 구하라? 그렇죠. 외적 벡터를 한번 구해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PQ 벡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적어보니까 P의 좌표에서 Q의 좌표를 빼면 되죠. 빼니까 이놈이 1, 2,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납니다. PR 벡터도 R 좌표에서 P 좌표를 빼면 되는데 빼보니까 이놈이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2였답니다. 자, 외적을 구하기 위해서 행렬식 하기 위해서 이놈 XY를 한 번 더 적고 여기서도 XY 좌표를 한 번 더 적어주고 따라서 PQ 벡터하고 PR 벡터의 외적 벡터를 우리가 한번 적어보면 자, 여기서부터 행렬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AD-BC를 하면 4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이놈이 6이 납니다. 플러스에서 플러스 1을 빼니까 이놈이 0이 되고 2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뭐가 된다? 6이 된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놈은 6i 0j 플러스 6k가 되니까 이렇게 외적 벡터를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예제 3번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삼각형 PQR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외적 벡터 크기의 절반이다라고 자 2분의 1 외적 벡터의 크기 즉 외적 벡터 크기의 반이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했답니다. 근데 요 벡터 외적이 지금 2번, 3번이 점이 동일한 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벡터의 크기를 내면 된답니다. 자, 요놈은 36, 제로 36이니까 36이 결국 두 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36이라는 것은 밖에 나오면 18이 되는데, 아니 6이 되는데 요 2가 있으니까 이놈이 3이 된답니다. 그래서 삼각형 면적은 3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